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보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12월입니다. 겨울 추위가 좀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네요. 올해는 어느 때보다 좀 힘겨운 북한의 겨울나기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점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 북한에서는 11월부터 겨울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던데 보통 뭘 어떻게 준비하게 되나요? 이건 전 세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일단 식량, 북한은 특히 식량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난방입니다. 식량은 쌀을 중심으로 한 주식, 그리고 네. 이제 반찬 정도겠죠. 부식인데 북한에서는 김장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방, 취사를 위한 땔감 또는 연료 준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겠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식량, 그중에서도 쌀 같은 주식일 텐데 지금 북한의 쌀 사정은 어떤가요? 사실 지금 수확철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수확이 끝나면 장마당에 쌀이 풀리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경까지 대략 한 달간 네. 보통은 전국의 장마당에 이제 지금 쌀이 막 풀릴 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확철에 지금 이럴 때 사정이 넉넉한 집에서는 한 1년치 식량도 사놓는다고 하네요. 1년치를요? 근데 이제 예. 지금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서 지금 식량 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내년 1년을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 많고요. 또 심지어 어떤 주민은 네. 이번 겨울을 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안 좋다고 합니다. 자, 혹시 주민들의 식량이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부족한지 이런 수치를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아직까지 예. 올해 북한의 총 그 수확량 집계가 공식 발표되지는 지금 현재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북한 뉴스를 취재하는 기자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알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12월 늦으면 한 1월 중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차근차근 취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 나중에 취재가 되는 대로 또 알려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사실 북한 식량 사정 나쁘다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이유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장마당의 쌀이 예년에 비해서는 적게 풀렸다고 합니다. 국가가 이번에 쌀 수매를 하는데 보통 지금 쌀 수매철이긴 한데 예년에 비해서 훨씬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쌀 수매를 국가가 좀 적게 하면 농민이라든가 아니면 협동농장에서 장마당에 내는 물건이 조금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쵸. 지금 올해는 너무 엄격하게 쌀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당에 풀릴 만한 여분의 쌀이 부족한 상황.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하고 있느냐? 지금 양정사업소가 이제 협동농장과 농가를 돌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애국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애국민을 내야 한다거나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헐값으로 국가의 쌀을 헌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약간 선동하는 분위기 또는 압박하는 분위기 이런 게 강하다는 거고요. 심지어 일부 직원들, 양정사업소 직원들이 농민들 살림집을 들어와가지고 혹시 어디 양곡을 빼놓은 게 없냐, 수매 안 한 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샅샅이 뒤지는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압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농장원들에게 분배되는 쌀은 생산량의 3에서 5% 정도? 그러니까 그건 자기 먹기도 바쁘잖아요. 그러게요.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뭔가 그쵸.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식량의 상당량이 올해는 군대나 국가기관에 지금 분배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군대 식량도 지금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철이 되자마자 각 도별로 협동농장의 주요 식량들이 국경경비대를 비롯한 각 군대에 그냥 아예 논과 밭째 배분돼 버렸습니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양이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설사 식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식량을 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자금 부족이군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번 11월 29일 기준으로 평양 같은 경우 쌀 1kg에 4,500원, 신의주 4,550원, 해산이 4,200원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9월 이후로 분명히 가격은
조금씩 하락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아무래도 수확철이니까 쌀이 네. 조금 넉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민들이 이거 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보통은 좀 넉넉한 집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쯤 네. 쌀이 넘칠 때 사서 내년 1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년 1년 먹을 거리를 사놓는 주민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고 심지어 올 겨울은 어떻게 버틴다 하더라도 내년 3월부터 5월을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내년 봄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안타깝네요. 일단 뭐 쌀 생산량 자체도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이 공급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거기에 뭐 자금도 부족하고 여러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쌀은 그렇다 치고 김치 같은 좀 부식 사정은 어떨까요? 쌀이 부족하면 예. 부식이라도 넉넉해야 그러게요. 되는데 부식 예. 사정도 쌀 사정 못지않게 현재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채소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 김장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건데 올가을은 날씨가 조금 습하고 병충해가 많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배추와 무 생산량이 일단 줄었고요. 저희 데일리 NK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평성 지역 같은 경우 예. 배추를 재배하는 대표적인 농장이 삼화농장, 봉학농장 이런 곳들이 있는데 네. 올해 이 두 농장에서는 채소가 흐물흐물해지는 이 무름병이 한번 휩쓸고 갔고요. 예. 또 뿌리가 기형적으로 부푸는 뿌리 흑병 등도 급속히 퍼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채소 수확량이 30% 감소했습니다. 평성에서만.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월 16일 평성 지역의 음. 많은 지역에서 이 채소가 없어서 김치를 사실 아이고. 못 담그는 집안들이 많았다. 이렇게 지금 취재가 네, 됐습니다. 뭐 배추, 고춧가루, 무 이런 기본적인 재료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부식 사정도 넉넉지 않은 상황까지 짚어주셨는데 자 그리고 이제 먹는 거는 좀 살펴봤고요. 겨울 준비하면 사실 추워지니까 난방을 위한 땔감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이 땔감은 좀 어떨까요? 그러게요. 사실 예, 배가 고프다는 건데 식량 부족이면 그쵸. 이제 땔감이라도 있어야 따뜻하게 따뜻하게라도 이제 해야죠. 날 예.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안타깝게도 지난 12월 5일 이제 소식통을 네. 통해서 지금 땔감 사정을 쭉 취재해 본 결과 네.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내 주변 10세대 중에 8세대는 난방 연료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증언을 하신 분이 계시고 예. 또 예전에는 나무를 보통 1세제곱미터씩 사던 세대들이 지금 0.5 세제곱미터씩 사고 있다. 이게 절반이 준 게 아니고요. 네. 예년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땔감 준비를 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함경남도 같은 경우 모 군인민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군 전체 가구의 약 18%가 현재 난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예. 역시 땔감 사정도 지금 대단히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춥고 더워를. 그러네요. 네, 이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왜 도대체 연료 준비를 충분히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연료 예. 가격이 일단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예. 나무, 그다음에 석탄, 평양이라든가 신의주 해산 지역의 가격을 조사를 해보니까 8월 평균에 비해서 한 17%에서 26%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건 뭐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계절적인 그쵸. 요인이잖아요. 그러게요. 8월에는 아무래도 네. 땔감 가격이 낮을 거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오른 건데 자 이게 사실은 근본적 문제라기보다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소득이 감소됐고 네. 이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연료를 사지 못하는 주민이 늘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제보가 나와요. 현물은 있어도 돈이 없어 난방 연료 못 산다. 이런 제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식량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쌀이 설사시 장마당에 나온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사는 문제가 벌어졌는데 역시 난방 연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아까 여름보다는 지금 올랐다고 그랬는데 네. 같은 시간, 그러니까 작년 겨울 대비해서 지금 땔감이라든가 석탄 가격은 오히려 굉장히 낮습니다. 네, 비교했을 때요. 그렇죠. 예. 올해 8월부터 11월 이 평균 가격을 쭉 보면 이제 땔감 가격 기준입니다. 네. 1세제곱미터당 땔감 가격이 평균 한 84,30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어땠느냐?
11만 1,300원 정도 했어요. 그 작년에 11만 1,300원보다 지금 8만 4천 원이니까 24% 더 낮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싸요. 그렇네요. 그리고 올해 8월부터 11월 사이 이 뭐 평양 신의주 해산의 석탄 가격은 어떠느냐? 역시 같은 기간 석탄 평균 가격보다 25% 싸요. 그러니까 네. 땔감도 석탄도 작년보다 25% 싼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자금 부족, 돈 부족으로 귀결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땔감이 부족한데 돈은 없고 뭔가 대책을 세울 텐데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일단 예. 북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구멍탄이라는 것, 이제 석탄을 예. 사가지고 이제 구멍탄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네.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장작이나 마른 풀로 난방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나무를 하려면 뭐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 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 좀 문제점은 최근 산림법을 개정하면서 주민이라든가 기업소에서 무단 체벌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나무 떼는 것도 여의치가 사실 않다는 겁니다. 정부 단속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고 난 옥수수대 또는 콩깍지, 이른바 농업 부산물이죠. 이것을 난방 연료로 해결하는 것도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것마저도 없는 데보다는 이런 데가 훨씬 낫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식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사방을 둘러봐도 지금 해결책이 딱히 없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땔감 부족해서 난방도 어려우면요, 밥을 해 먹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주민들 쭉 조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난방 연료가 좀 부족하긴 해도 취사를 못하는 가정은 많지 않다고는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최근에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착화탄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예. 착화탄 3장이 한 1,500원 정도인데요. 이 2장이면 하루에 밥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취사를 위해서 이제 착화탄으로 불을 떼서 취사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만 있으면 일단 취사는 그나마 할 수 네.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하나 더 꼽아 보면요, 물도 들 수가 있을 텐데 혹시 뭐 식수 사정은 좀 괜찮을까요? 네, 사실 물 없으면 씻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밥을 해 먹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겨울철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실 물인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물, 주민들마다 계층마다 물을 사용하는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르대요. 네. 상위 5에서 10% 정도 해당하는 간부나 돈주들은 수돗물 공급망이 설사 좀 안 좋아도 생수를 그냥 사서 마신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은 겨울 나는데 큰 문제가 그렇겠네요.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식수, 용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수돗물 중단이 되면 생활에 큰 불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겨울철에 수돗물이 얼거나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아서 걱정스럽다는 거고요. 최근 해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경 봉쇄 전에는 만약에 이제 수도가 안 나오거나 네. 또는 얼거나 할 때에는 당국이 지정해 준 시간에 압력강에 나가서 물을 깃거나 빨래를 해왔습니다. 강물로 해결을 그렇죠. 했군요. 근데 국경이 봉쇄되면서 만약에 수도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물 문제 해결하기가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연 정부가 그러면 임시로 방역, 지금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지만 강에 나가서 그래도 먹는 물을 쓰게 할 건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게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데 만에 하나 방역을 이유로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 해산시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네. 여러 면에서 다 걱정인 상황인데요. 겨울 준비를 다 못하고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북한 정부는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의 원칙은 네.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른바 자력갱생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듯 여기서도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당국은 주민들이 연료 부족에 시달리는 일은 알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렷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주민들도 당국이 도와줄 것이라 뭐 기대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냐면 12월 1일부터 김정일 사망 10주기를 앞두고 함경북도 청진에서 길거리 장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부와 단속대가 청진에 있는 수남시장, 포항시장, 라남시장 등 청진 시내 시장 주변에 들이닥쳐서 과일이라든가 뭐 채소라든가 두부, 음식 장사를 하는 주민들의 물건을 뒤집거나 막 빼앗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김정일 사망 10주기는 좀 엄숙하게 지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막 장마당을 난잡하게 이렇게 어머나. 하는 건 안 된다. 좀 네. 정리정돈을 하자 이런 논리인데 일면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그러나 지금 주민들의 생활난이 극도로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먹고는 살아야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10주기 기념한다고 생계를 위해서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주민들의 장사를 못하게 막는다? 이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어려움,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네.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이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부디 춥고 고단한 겨울을 우리 북한 주민들께서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광백 대표와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였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